오물풍선 이제 안 보내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이 상황? 이게 끝난 거는 아니고요. 예. 결국은 티포텟 전략이죠. 즉 말하자면 주고받기식 전략인데 네. 뭐냐면 우리가 뭘 하든 그 북한이 먼저 뭘 하든 똑같은 뭐 같은 급의 대응은 아니죠. 같은 급의 대응은 아니지만 이런 대응들이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번 이 유엔사가 제대로 나갔어요. 지금 제대로 나가서 유엔사에서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의 갈등, 그다음에 정정 관리, 위기 관리 네. 이런 것들을 유엔사가 하고 있잖아요. 유엔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엔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동안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유엔사가 제대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협정 관리와 위기 네. 관리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들어간 것 같고 물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죠. 네. 국방부에서 이제 확성기 방송과 관련돼서 라카메라 연합사령관을 만나서 국방부 장관이 만났고 라카메라 사령관이 이거 대북 확성기 틀지 마라. 이거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한반도 위기 관리에 좋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사가 채널 A에서 나왔죠. 채널 A에서 나왔는데 또 국방부가 또 문자를 발송해 갖고 아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런 라카메라 사령관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 근데 이게 조금 예. 아이러니하게도 엄청 강하게 한국이 대응하겠다. 국방부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2시간 확성기 방송하고 이제 끝내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유엔사가 적절히 지금 개입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 그래서 지금 수면 아래로 이제 도발이나 이제 그 대립 구도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네, 언제 다시 이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인재 개발을 그 연구원장 또 유튜브 나와서 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공무원이 야 이런 사람들을 빨리 인재 개발원은 어디 상임위가 어디죠? 어딘가요? 행안이 아니에요? 인재 개발원. 예. 네. 저 찾아봐야겠습니다. 찾아보고 그거 저 하면 좀 탄핵 좀 질의를 시키세요. 아니 업무보고를 받아봐기네. 업무보고. 공무원이 예.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아직 거고. 뭐 이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유엔사에서 직접 조사한 걸 직접 받아본 사람으로서 유엔은 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조를 이렇게 예전부터 유지를 해왔어요. 절대 정부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식의 또는 슬그머니 조용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네. 뭐 간단하게 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종부세나 상속세 관련해서 대통령실 성태훈 정책실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폐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바로 몇 시간 후에 대통령실에서 거의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항상 그런 것 같아. 항상. 정말 이 정부 네. 들어와서 특히 대통령실의 행태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많은 걸 툭 던져서 한번 흔히 말해 간을 보고 네. 여론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또는 모르겠지 했던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슬그머니 결정된 바 없다 철회하는 식의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신뢰는 특히 네.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전체 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저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고 국민들이 정부에 갖는 또는 국가 운영에 갖는 여러 가지 신뢰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네. 스스로가 신뢰를 깨고 있는 이 행태가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일단 뭐 세수 결손이 크죠. 이제 국가를 운영하더라도 이제 세수 결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정부 입장이나 뭐 기재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올해는 또 세수 결손이 56조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상속세 30% 뭐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부자 감세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결국, 때, 결국은 거기로 딱 수렴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한 가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세금이라는 것들을 계속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세수 결손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메꾸느냐를 잘 봐서요. 미래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근로자들 이런 소득세율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보충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세수 결손은 상위 몇 프로의 부자들의가 이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시 애꿎은 대중, 중산층 예. 이런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된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 또는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던지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본인들이 아니라 야당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돼버리고 민주당이 여당 같아요. 그렇죠. 지금 느낌이.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본인들이 결국 반대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 본인들께서도 정리가 잘 안 돼, 내부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네. 던지시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행안위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모임과 예. 그리고 뭐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본인들께서 정말 민생에 필요하다라고 직접 본인들 입으로 말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 부분은 대부분 뭐 민주당이 낸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대선 공약 때부터 해보면 정말 큰 차이 없이 예. 얼마 전에 그 연금 개혁 관련된 내용처럼 큰 차이 그러니까요.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계속 이렇게 일 안 하시고 상임위 구성 안 하시고 안 들어오시면 민주당이 다 그거 다 진행해 버리려고요. 그렇게 해서 법안 통과하면 그렇게 해서도 과연 국민의힘이 내놓은 당론이 예. 내용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아니 뭐 그때 뭐 네.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정확히 법안명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국회에서 뭐 너무 그냥 거부권, 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거부권. 우리는 민주당이 잘한다는 아,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걸 넘어서서요. 예. 국회 입법부가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쯤 동참하게 될지. 국민의힘 의원들 아마 내부 목소리 제가 취재해서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지금. 그렇죠. 이걸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죠. 인사청문회나 아니면은 제2국권에서 국회 넘어오면은 재표결 때는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국회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할지. 애초에 시작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예. 입법부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 뭐 개혁신당부터 시작을 해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특위를 통해서 시행령 정치. 예. 그다음에 이런 안에 대해서 네.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네. 이번 22대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싱. 시행령 정치의 한계는 결국은 지역이에요. 그럼요. 예, 지역 정치나 정책 같은 경우가 시행령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의원들은 네.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시행령 공포된 거를 보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이명박이나 그다음 박근혜나 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령 1년 동안 시행령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를 공포한 거를 보면 6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800회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서 민주당에서 지난 21대 때 이런 시행령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법안도 이제 상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뭐 폐기가 임기 된 거죠. 만료로 폐기되고 예. 뭐 이런 지금 입장인데 일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시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한 분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어디 가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우리는 국무총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독일의 대통령처럼 열심히 외교에 집중하시고 예. 내치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통 국무총리 예전에 뭐 책임총리제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그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덕수 총리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시는 느낌이에요. 일을 하셔야죠. 이왕 이렇게 되신 거 과감하게 네. 일하십시오. 네, 열심히 그 일하자. 요구는 제가 봤을 땐 안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덕수 총리가 예. 이게 뭐 일하는 총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하는 총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네. 말년에 그냥 탈 없이 네. 그냥 잘 있다가 나가는 건데 오죽했으면 총리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총리들 후보를 못 선출을 못 해요. 최장수 총리가 아니 그래서 사임계까지 냈잖아요. 네. 근데 후보를 못 정하잖아. 참. 야, 그러면 얼마나 네. 이게 우리 정치 선배들도 이 정권에서는 뭘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그렇죠. 저변에 지금 확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예. 어떻게든 나서지 말고 나서지 말고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돼.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예. 진짜 한마디 더 붙이면 네, 네. 공무원이 그 뭐 결정적인 거 이번에 뭐 산자부 이제 담당 공무원들도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휴직 처리를 한대요. 이거 사인하기 싫어서 나중에 이제 또 그렇죠. 다 정권 바뀌면 누가- 조사를 받고 하니까 누가 결제했어요 이렇게. 예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직을 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뭐 예. 이런 사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뭐 산자이나 행안이나 이런 쪽에서 따져봐야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모경정 의원님 이제 행안위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부승철 의원님 아직 활동 시작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꼭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예. 좀 데뷔하신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이제 국민들께 예, 알려드리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안위 지켜봐 주십시오. 네, 행안위 지켜보겠습니다. 부승철 의원도 화이팅입니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